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트럼프가 탄핵 위기다. 맞나? 네. 그럼 탄핵 위기 맞아? 자연히 적폐 보스는 트럼프? 아 이게 촛불이 거기까지 갔어. 조주가 걸렸어요. 조주가 촛불이 아니라 이게 그 태극기 부대,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렸잖아요. 탄핵 수출. 이게 네. 그 조주가 걸려가지고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총리도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이 제대로 된 수출이네. 옛날에 저기 김무성의 저주라고. 어거지 사람. 촛불 집회에 등장한 깃발을 가진 나라는 다 몰아낸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특검을 한다고 돼? 네, 특검 임명이 됐어요. 특검이 그 거기- FBI 국장 출신. 거기는 무슨 그 나라는 무슨 국회도 안 하고 그냥 법무부가 임명을 해버려? 네,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신기하네. 백악관 대변인이 분명히 특검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날 바로 법무부에서 특검을 임명해 버렸어요. 법무부도 법무부 장관이 연루 의혹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손 떼겠다. 부장관이 했더만 거의 자기 손 떼겠다고 하고 부장관이 임명을 해버렸고. 자기의 판단으로 임명한다는 거고. 그렇죠. 야, 그때 같은 행정부 아니야? 같은 행정부인데 뭐 경쟁 관계인가? 희한하네. 일부러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나 보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은 워낙 이제 미국 전반의 분위기가 이제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구조는 그런데 특검이 도입됐고, 근데 이게 뭐냐 러시아하고의 내통설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같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그 대선 7월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거의 지금 1년 다 돼가는 얘기인데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참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민주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 이메일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게 위키리크스에 그냥 다 폭로가 돼버렸어요. 2만 개에 달하는 게. 주고받은 메일이. 네. 그래서 뭐 의장, 당 지도부 인사들 이런 데서 뭐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다 확산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파문이 일었죠. 그때 민주당의 상대 의원, 경쟁 의원이 후보가 샌더스 아닙니까? 버니 샌더스. 네. 그래서 샌더스 지지자들이 이제 뭐 이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힐러리로 몰아주기로 했네,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10월달에 또 터졌어요. 이메일 사건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나서 11월달에 이제 대선에서 힐러리가 패배한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열받으니까 이거 이메일 해킹이 러시아가 한 거 아니냐. 이거 무슨 근거 있었어? 뭐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뭐 이제 우리가 항상 북한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런 건가? 이거 북한 이번에 그 뭡니까 무슨 랜섬웨어 이것도 북한이 했다라고 막 하다가 이제 들통났어요. 아니라는 게 확인돼 버렸죠. 근데 아무튼 러시아가 한 거다. 그리고 왜 러시아가 이걸 해킹을 했냐? 트럼프를 당선시키려고. 왜? 트럼프가 친러시아니까. 친러시아는 거는 어떻게 알아?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푸틴 멋있다고. 그 친러시아야? 예.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친러시아라는 걸 숨긴 적이 없고 대놓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시키려고 일부러 해킹을 했고 이게 러시아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트럼프와 연계가 돼 있는 거다 이건. 작전을 짠 거다. 네, 그래서 이건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을 했다. 트럼프는 간첩이다. 러시아 간첩이다. 뭐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간첩이라는 얘기까지 했어? 간첩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러시아랑 짜고 대통령이 된 거니까. 내통이라는 단어도 어디 많이 들었다 이제. 국내에서도.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실제로 많은 트럼프 측근들이 이 친러시아 성향 때문에 날라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위원장이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지역당 로비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가지고 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났고요. 마이클 플린도 그 러시아 뭡니까 그 세르게이 키슬리악 뭐 이름도 이래.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하고 그 얘기 그 만났나 전화 통화했나 아무튼 그 접촉한 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물러났죠. 원래 이 사람이 NSC 보좌관 할 사람이었잖아요. 물러나 버렸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그 트럼프가 계속 내통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무슨 국가기밀 또 주고받았다고? 아,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언제입니까? 5월 10일 날 며칠 안 됐죠. 백악관에서 쓰레기 세르게이 이제 큰일 날 뻔했네. 이제 러시아 푸틴 난리나다. 이제 세르게이는 쓰레기고 이제 이름들이 다 어려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는데 여기서 IS와 관련된 극비 기밀을 누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가 뭘 테러를 하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줬다는 거죠, 러시아한테. 그 원래 협력 관계로 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국비사항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 기밀인데 이거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건 뭐야? 간첩 행위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간첩 행위를 한 거지. 트럼프 러시아. 소탈하네. 세계 정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테러 진압을 위해서 국가 기밀도 그냥 공유해버리고. 아무튼 이게 이제 막 그 논란이 됐고 막 보도가 되면서 보도가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겹쳐가지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이제 FBI에서 계속 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 내통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때 FBI 국장이 코미라는 사람인데 코미를 불러다가 충성 맹세를 요구를 했어요.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얘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나 수사에서 빼라. 기분 나쁘다. 나 수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넣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확답을 안 하고 이제 슬슬 미꾸라지처럼 하면서 계속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잘라버렸어요. 코미를 해임을 시켰는데 해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트럼프한테서 들은 얘기들을 다 메모로 기록을 해놓고 이거를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수사하지 못하게 지시를 했다. 청와대 그 생각나네. 박근혜 때 누구냐? 그 수첩 그 메모 적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메모가 스모킹 건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의혹만 있었는데 물증은 하나도 없고 의혹만 있었는데 물증이 드디어 드러났다. 그것도 저기 메모지가 공개된 건 아니더만. 네, 메모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겹쳤네 계속. 겹친데 겹친 격이네.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고 심지어는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고. 그래. 민주당은 탄핵 입장이고. 민주당도 당 전체가 탄핵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대체로는 탄핵 입장이고. 뭐 거기 여론조사 해도 탄핵 여론이 많이 나온다며. 탄핵 지지가 48%, 반대가 41%. 왜 그러냐 근데 이게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트럼프의 대정책, 대내 정책 자체가 미국의 군수 자본들, 전통적인 자본들의 이해와 맞지 않나? 글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가 사실 시리아에도 폭격을 하지. 뭐 지금까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안 보이는데. 근데 전체 정책 기조가 다르잖아요. 미국의 주된 주류와 신자유주의 기류와 지금 이제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노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표방에 편승했던 그런 이제 월가로부터 금융자본과 미국의 독점자본 세력들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는 애들은 트럼프를 지지할 거지만 그걸 체질 개선하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손해볼 것 같다는 그런 자본들은 반대를 하겠죠. 힐러리를 밀고. 그렇죠. 원래 이제 안 되는 집안에서 분란이 나잖아요. 제사 지내고 각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뭔가 뭐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면 화기애애하고 스탠딩 파티도 하고 이제 잘 되지만 잘 안 되고 있으면 니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뭐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도 딱 그런 거지 지금. 집안 싸움이다. 예, 집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왜 미국에서 무슨 한마디 하면 그걸로 미국 사회가 전부 다 정리가 된 결론인 줄 알아. 오바마가 이를테면 전략적 인내하면 이 3억 미국인들이 전부 다 전략적 인내로 합의한 줄로 이해를 하고 트럼프가 예를 들어 고립주의 얘기하면 3억 미국인들이 전부 다 고립주의로 동의하는 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상당히 자유주의적 기조가 기본 근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독점 자본 내에 그런 갈등들이 지난 대선부터 이번 트럼프 탄핵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럼 탄핵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게 미국의 탄핵 규칙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하원, 상원 나눠져 있잖아요. 하원에서 과반 통과, 상원에서 3분의 2 통과. 그럼 끝이에요. 거기는 헌법재판소가 없지. 네, 헌법재판소가 없죠. 원래 이제 헌법재판은 대법원에서 하죠, 미국은. 근데 대법원 거치지도 않아요. 국회에서 그냥 탄핵하면 끝? 네, 국회에서 탄핵하면 끝. 그럼 선거? 그러면 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임기까지? 네.
부통령이 모르는 사람들이지. 뭐 잘 모르는데 티파티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극우 공화 계열의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 근데 저는 이제 이 미국의 상황을 뭐 본 거랑 비슷한데 뭐냐면은 미국이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잖아요. 경제 위기 그리고 세계적인 패권 위기 이런 이제 위기들이 처해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걸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치려면 결국은 뭔가 심각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기존의 기득권 세력하고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충돌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충돌을 진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압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예. 이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사회를 파쇼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뭐 전쟁을 통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때 딱 어울리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죠. 또라이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다 휘저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들이 저항을 해도 다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기득권들이 또라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몸살이자 이게 아니잖아요. 저 또라이를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약점이 되게 많잖아요. 주류 정치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노선상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이긴 하지만 한국 정치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처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주류가 아니잖아요. 인정을 못 받잖아요. 기득권 사회로부터 뭐 대학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이제 그 거의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트럼프도 무슨 이렇게 정치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뭐 듣보잡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비밀잡기가 쉽고. 그래서 막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트럼프가 그런 힘이 있나? 진압할 만한 힘이 있어? 그걸 이제 지켜봐야죠. 과연 할 수 있나? 정상회담이 될까? 그래서 저는 6월 말에 이거 한미 정상회담 되려나 이러다가 아니, 국내 문제가 시끄러운데 정상회담 하려다가 그 전에 탄핵당하면 어떡해. 탄핵 위기에 그 휩싸인 정부랑은 뭘 하면 안 되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있을 때 정상회담 안 했잖아. 아니 역으로 알박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어떻게? 탄핵되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예. 그래도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니까 한반도 평화 체제 빨리 하자. 빨리 도장 찍자. 이거 도장 찍으면 탄핵 안 될 수도 있다. 정신 없을 때 서류 내밀고 도장 지어. 빨리. 알박기 하는 거지. 역으로. 예. 그런 그리고 사드 비용 관련해서 알박기 하고 주한미군 분담금 그거 철회해라.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거. 자, 문재인 정부의 그 대미 과제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탄핵되기 전에 알박기 하자. 빨리 가서 내지는 이렇게 칠해질 수 있죠. 내가 저기 박근혜 탄핵 안 지켜봐서 아는데 탄핵은 말이지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비법 전수 뭐 다양한. 자, 그래서 아니 그 트럼프 행정부 탄핵 위기가 어쨌든 실제 존재하는 사안이야, 그지?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봐야 돼 구조를. 트럼프 탄핵을 그러니까 흔히 보면 미국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미국 국민들의 항쟁 이를테면 뭐 100만 명이 뭐 백악관 앞에 몰려가가지고 거의 뭐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 볼티모어죠. 거기가 막 주가 막 뒤집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그 이제 세력권 상층권 내에서 자본과 언론 그들 간의 이제 힘겨루기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과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나라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제 일부 물론 뭐 트럼프에 대한 이제 Not My President 운동도 일어나고 막 1인 시위도 있고 막 인증샷도 올리고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나 이런 말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백인이 이 말 좋다. 백인이 아닌 이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서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성격 자체는 확연히 다르죠. 탄핵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성격이 예전에 노무현 탄핵이 있잖아요. 2004년도에. 노무현 탄핵과 유사한 성격이 있죠. 물론 트럼프와 노무현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만. 정치권에서 상층에서 그냥. 네, 상층 논리인 것이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회가 뭐 예전에 우리 2004년 첫 탄핵처럼 뭐 탄핵 무효 해가지고 촛불이 터져 나올 가능성은 잘 모르겠고. 백인들이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취직을 해야 들고 나오는 거지 뭐. 네. 그것도 우리 전수해줘야 되나? 탄핵 무효 국민행동을 꾸려서. 자, 어쨌든 그 미국 사회 이거네. 미국 사회가 지금 어쨌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내에서 기득권하고의 내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현상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특검 그리고 탄핵 분위기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건 미국 얘기고. 그래서 옛날의 미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한미 관계도 옛날에 미국 대하듯이 하지 말자. 그걸 우리가 외교에 이 뭐냐 한미 외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얼마나 호집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바가지가 질질 새는 거는 안에서 새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제사회 앞에서 미국 사회에 대한 온갖 망신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예전에 닉슨이 이제 뭐 사실 탄핵안 들어가기 전에 자진 해임했습니다만 그때도 베트남전으로 미국이 온갖 욕을 다 들어먹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닉슨 시절에 박정희처럼 밑에 가가지고 각하 시원하십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싸든 안 되고 제대로 이성적 판단을 하나라도 하자 이렇게 강하게 대미 외교를 펼쳐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탄핵 위기 이 사안의 본질 그리고 한미 관계 이게 전망까지 얘기를 했네.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냐 이 남북 관계를 가지고 트럼프 야 그럼 우리가 트럼프 목줄을 쥐고 있는 거네. 트럼프 와야 된다니까 한국에. 그래서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시끄러운 국내 사장을 좀 뒤로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시끄러운 국내 사회를 뒤로 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거 박근혜가 주로 하는 건데. 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하는 걸로 결정합시다. 네. 네, 끝.